수업을 하고 있는 중력 관련 프린트인데 수업을 이제 듣고도 이제 복습이 필요한 친구들, 자, 요거 한번 가볼게. 1번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 얘기하는데 지금 세 개 중에 얘만 마찰력, 그러니까 정전기적이지, 정전기에 의한 거니까 전기력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중력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누구다?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가와 나는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다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력에 해당하는 전기력 이거인데 기억 보면 떨어지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등 가속도 운동 혹은 자연낙하 운동 기억은 맞죠. B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운동 방향이 직교한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원의 운동이지, 원운동. 원운동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애가 무슨 방향이고요? 힘의 방향입니다. 자, 지구 중심 방향이 뭐라고요? 힘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접선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운동 방향이야. 그래서 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항상 이렇게 직교를 합니다. 직교. 여기서도 이렇게 직교.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교한다 이런 표현 써요. C번에 머리카락을 띤 전하의 종류가 다르니까 달라붙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가셔야 되고요. 3번에 중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할 때 기억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두 물체 M1과 M2를 뒀을 때 이 사이의 거리를 누구라고 잡으면 R이라고 잡으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F가 있어. 물론 뭐 M1을 M2가 끈다 했을 때 F1, M2가 M1을 끈다 했을 때 F2 이렇게 두기도 하는데 어차피 M1, M2의 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 공식 중에 F는 중력가속도 상수 G, R제곱 거리제곱분의 M1과 M2의 질량을 곱한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거든. 그럼 여기서 R제곱 거리제곱의 힘은 반비례하지. 거리애가 아니라 거리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기억은 틀렸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고 무게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무게는 힘이랑도 똑같은 말이고 중력이랑도 똑같은 말이야. 모든 단위는 다 뉴턴을 써. 근데 중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거든 중학교 때. 9.8 곱하기 질량으로 썼지. 그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문제상에서 만약에 뉴턴이라고 하는 무게나 힘이나 중력의 단위를 써야 하는데 질량을 줬다. 그럼 누굴 곱해야 돼? 9.8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되는데 중력 가속도가 꼭 9.8이라는 보장은 없죠. 10으로 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9.8로 쓰고요. 그러면 무게라고 하는 건 질량에 비례하는 게 맞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9.8을 곱한 값이 커지니까. 디귿의 일반적으로 중력은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 지구는 이렇게 과장해서 그리면 양쪽 양 사이드로 넓단 말이야. 그럼 지구 중심에서 적도는 멀고 그리고 극지방은 되게 가깝지. 그치? 그러면 적도에는 지구의 힘, 당긴 힘이 좀 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중력에 대한 얘기죠. 자, 5번은 지구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질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질량이 아니죠. 무게, 힘, 중력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지표면의 높은 곳에 갈수록 중력은 작아질 거고요.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중력은 작아지죠. 지표 부근에서 10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9.8 뉴턴이다. 얘는 어떻게 가야 돼? 중력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 어때요? 9.8 곱하기 질량이긴 한데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하면 98이지. 98 뉴턴. 9.8 틀렸네.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일정한 질서와 지속성 5번이 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6번에서 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6번은요. 중력 및 만류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만류 인력의 크기는 커진다. 아까 F라고 한 힘 있지? 잡아당기는 힘, 만류 인력. 얘는 중력 가속도 상수치의 R제곱분의 M1, M2라고 했죠.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만류 인력 얘도 커지죠. 두 물체 사이 거리가 멀면 인력은 작아지죠. 지구의 중력은 같은 물체가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아니요.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기 때문에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어때? 커진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다. 이겁니다. 자, 7번 문제 본격적으로 갑시다. A와 B가요.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동일 높이면 동시 도달이야. 무조건. 그런데 왜 B가 조금 더 멀리 가 있는 것 같냐? B의 속력이 더 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이 B가 3V로 더 빠르고요. A는 2V로 좀 속력이 느립니다. 하지만 걸린 시간은 T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기준선 P에 해당하는 애를 지날 때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A와 같은 게 아니라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더 빠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가 있죠. 디귿에 기준선 P를 지날 때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중력, 무게, 힘 5.8 곱하기 질량으로 구했거든. 그러면 질량이 어떤지 봐야 되거든. 자, 질량이 어떨까? A와 B의 질량이 같으며 라고 했거든. 질량이 같으니까 중력의 크기는 같은 게 되겠어요. 자, 다음 8번. 질량이 2M, 4M, 6M짜리 네 3개가 있는데 동일 높이야. 그러면 동시 도달이겠지. 그럼 수평면에 C가 B보다 늦게 도달한다. 틀렸고 가속도는 같겠죠. 지구에서 작용하는 가속도니까. 자,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C가 질량에 비례해. 왜? 질량은 9.8 곱하기 질량이 중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C가 가장 크다 맞고요. A는 B보다 작다. A는 2M, B는 4M이잖아요. 맞네요. H가 커지면 지면에 닿을 때 속력이 커진다. 왜? 물체는 떨어지면서 속력이 9.8씩 늘기 때문에 높이가 커질수록 지면에 닿는 속력이 커진다는 5번은 맞는 편이죠. 9번 볼까요? 쇠구슬 발사 장치에 의해서 A는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등가속도 운동, 자유 낙하 운동을 하고요. B는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도 있고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도 있는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누가 먼저 도달 이런 거 없어. 동일 높이면 동시 도달이에요. 자, 니은에 쇠구슬의 발사 직후 받는 힘의 크기는 같다. 힘은 뭐야? 힘 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인데요. 같은 쇠구슬이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중력은 같겠죠. 자, 디귿에 쇠구슬 B의 운동 방향이 계속 변화한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포물선 운동인에는 뭐가? 접선. 이 접선이 바로 운동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변한다가 맞죠.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다.